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나간 프린트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핵심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은, 그래서 지난주 나갔던 부분 확인하도록 하죠. 23회 기출문제네요. 자, 1번은 특징이 뭡니까? 박스 열거 문제죠. 박스 열거 문제 접근 방법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죠. 자, 문제 지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실수하시면 안 돼요. 답 잘 풀어놓고 본인은 과세 대상인 것을 고르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과세 대상이 아닌 걸 물어봤어. 그러니까 O야 X야? X 찾아내라는 얘기야. 그럼 보죠, 여러분. 기억,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의 일부가 보류지로 충당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은 그 유명한 양도로 보지 않는 대표 선수를 했죠, 여러분? 그래서 한지 처분으로 인한 지목이나 지번의 변경 또는 보류지 충당은 양도로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요. 양도세 과세 안 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보기 지문에 기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아닌 걸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기억 나온 게 몇 번이고, 여러분? 1번과 2번. 두 개밖에 없네요? 그러면 지우세요. 3번, 4번, 5번 지우세요. 그러면 지금 기억 하나만 풀고 지금 몇 놈을 없애버렸어? 세 개를 없애버렸죠? 전문 용어로 뭐랬어? 1타 3피. 그런 건 안 까먹어요. 참네. 예. 아직 여러분 진짜입니다. 실전에서 박스 열거 문제 나면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에서 차이점 봅시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하나만 알면 되는가, 우리는? 그죠? 여러분, 이거 지금 천기 누설하고 있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저 안 보이면 벼락 맞은 줄 아십시오. 천기 누설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여러분,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하나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니은 뭐죠?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토지 상환채권을 양도했답니다. 그러면 밑줄 토지 상환채권은 뭐죠, 여러분? 현물 상환채권. 토지로 상환하거나 주택으로 상환한 채권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따라서 과세 대상 맞죠? 그러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되죠. 근데 기억은 1번은 나왔죠? 그러면 1번 탈락? 답은 몇 번 되는 거예요? 2번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어떤 특징이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을 다 알 필요가 없죠. 내가 이 중에서 먼저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쳐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접근 방법 아시겠죠? 예, 그래서 바로 23회에 나오잖아요. 자, 2번 볼까요? 2번도 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요즘 최근 문제가 특징이 뭐냐면 박스 열거 문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어려워하는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더 쉬워요. 내가 5개를 다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도 접근해서 답이 아닌 걸 쳐가다 보면 답이 딱 손 들고 있어요. 그럼 갑시다. 2번. 양도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과세 대상 자산을 모두 고른 것은 단 거주자가 국내 자산을 양도한 걸로 한정한다. 다른 거 시비 걸지 말라는 얘기야. 그냥 과세 대상이냐 아니야, 이것만 따지란 얘기야. 오직 하면 그래, 출제위원이. 그럼 언제 이거? 25회죠? 작년? 바로 작년 기출문제네요. 그러면 기업권. 자, 지금 우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중에서 우리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거는 뭐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권이 나왔죠. 그대로 시험에 나왔네요, 기업. 그러면 기업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지금 1번은 뭘 물어봤죠? 아닌 걸 물어봤죠. 2번은 뭐죠? 인 걸 요런 걸 주의하라는 얘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도 이런 거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되죠. 그러면 기억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자, 이제 헷갈려. 지금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 과세 대상을 고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죠. 그럼 기억 나온 거 치워버려야죠. 치우세요. 그럼 1번 지워버려. 4번 지워버려. 5번 지워버려. 역시 뭐야, 여러분? 1타 3피 나오잖아. 그럼 이제 답은 몇 번 남은가요? 2번과 3번 남았나요? 자, 그럼 2번과 3번의 차이점 볼까요? 니은 차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디귿 차이 발생하죠. 리을 차이 발생하죠. 이게 더 어려워? 리을.
아, 디귿은 차이가 없네. 예, 니은과 리을. 그럼 니은 뭐죠? 야, 이것도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등기된 부동산 입자권 과세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죠.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죠. 그럼 답 몇 번이에요? 이것도 못 골라요, 이제. 몇 번의 답은? 2번인가요? 예. 맞죠? 자, 그럼 디귿. 건물이 완성이 된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하시는 권리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이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아파트 당첨권,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 그랬죠? 자, 리을 볼까요? 영업권 나왔네요. 영업권이 나올 때는 반드시 무슨 말 나와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 그랬는데, 뭐랬어요, 여기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리로 나왔죠, 분리로. 그러니까 글자를 끝까지 제대로 안 보면은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미음, 전세권 과세 대상인가요? 이죠. 예.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니은.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미음. 됐나요? 예. 자, 3번.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11회 기출문제 수정했습니다. 1번. 1세대 1주택에서 1년 보유한 아내의 주택. 자, 여러분 여기서 1세대 1주택 1년 보유 밑줄. 이 말은 왜 한가, 출제연이? 이 말은 왜 한가? 1세대 1주택 1년 보였답니다. 이 말 왜 했어?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못했다? 못한 주택이란 얘기죠. 못했다. 이 말을 왜 하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주택을 이혼 위자료로 남편에게 소유권 이전했다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는데? 금전으로 지급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안 써주지? 떨리네. 지금 무슨 자료예요? 이혼 위자료죠? 잘 알아들어서 언제 써먹을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혼 위자료를 뭘로 지급하면? 금전으로 지급하면 이때는 과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왜 과세 안 한다 그랬죠, 여러분? 그렇죠? 손해배상금이야, 얘는. 손해배상금. 이걸 해보라고 그럴 수도 있고, 참네. 해보면 아는데 하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요 위자료는 여러분 손해배상금이야. 누가 지급하는 거랬어요, 여러분? 파경자, 혼인을 파경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가 지급하는 거야. 사랑과 전쟁의 주인공. 여보세요? 손해배상금을 뭘로 줘야 되는 거야, 지금? 돈을 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과세 문제 있다 없다? 없다. 얘의 가장 큰 매력은 뭐랬어요, 여러분? 한도도 없어요. 기간에 대한 제한도 없어요. 무제한이야, 무제한. 이렇게 좋은 제도야. 30억을 여러분 부부한테 증여할 때 부부지간에 증여할 때는 얼마까지 공제준다 그랬죠, 제가? 6억. 그럼 30억을 증여세 없이 날라가면 주려면 몇 번 해야 돼? 6억 원. 한 번에 6억 원씩 몇 번? 5번이죠. 근데 한 번씩 공제받으면 몇 년을? 10년. 그럼 50년 걸리잖아. 30억을 주려면. 그걸 한 방에 해결하는 게 바로 뭐야? 이혼이자료죠.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고. 그런데 금전이 있어서 없어서 금전 지급에 뭐하여? 가름하여. 뭘로 주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이때는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 그랬죠. 대물변제적 성격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이 부동산이 여기서 주의할 것은 대물변제를 하니까 여러분 유상이냐? 아닙니다. 유상은 아닙니다. 왜냐면 받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한테 대가를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돈 주고 산 거야 이 부동산을 받은 사람이? 아니죠. 위자료를 줘야 되는데 위자료 대신 뭘로 준 거야? 부동산 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유상이야, 무상이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유상은 아니죠. 돈 안 줬잖아. 그냥 손해배상을 받은 거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교통사고, 접촉사고 났어. 피해자. 그러면 운전자한테 돈 배상금 받죠? 위자료 받잖아. 그러면 그거 유상이야, 무상이야? 무상 대가는 지급 안 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제가 취득하면 뭐는 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내야 된다고.
그럼 취득세는 4%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4%는 뭐가 아니니까? 유상이 아니니까. 대가를 지급 안 했잖아. 그럼 무상은 두 가지야. 상속 아니면 상속이야. 상속은 아니죠. 아직 두 눈 뜨고 있잖아. 준 사람이 아직 두 눈 뜨고 있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아니잖아. 그러면 상속에 무상으로 가야 되는가? 취득세는 몇 프로 내는가? 3.5%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거 대물 변제니까 유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유상은 아니죠.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잖아. 배상, 돈을 받을 걸 대신해서 부동산을 받았죠. 부동산을 받는 가서 돈을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3.5%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부동산이 뭐면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이상 보유하면 2년 이상을 보유하면 이거는 뭐가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과세가 적용된다 그랬죠?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따라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대답하랬어. 근데 지금 문제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세대 몇 주택? 1년이라고 그랬죠? 그 비과세 요건 충족했다, 못했다? 못했다니까 양도로 봐야 된다, 안 된다? 봐야 되는 거죠. 2번, 갑과 을이 균등으로 공동 소유한 토지를 갑 60%, 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답니다. 이거 뭐죠? 2번은 공유권의 분할이죠.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얼마씩 갖고 있다가 50대 50이란 말이 어디 있어? 그쵸, 거기 나와 있잖아, 출전이. 균등 공동 소유하고 해서 좀 n분의 1로 하니까 얼마씩 갖고 있었단 얘기야? 50대 50으로 갖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뭐 하는 과정에서? 분할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이 어떻게 됐어? 60대 40으로 바뀌었죠? 지분율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양도를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되죠? 누가 누구한테? 지분율이 감소된 을이 지분율이 증가된 갑한테 몇 프로? 10%. 요 부분은 양도로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쭉 해서 공유권의 분할, 취득세까지 쭉 설명드렸죠. 자, 표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3번, 부동산의 동등 가치로 대금 수수가 없이 동등 가치 평가로 대금 수수 없이 상호 교환됐대. 여기서 포인트는 뭐죠, 여러분? 교환이죠, 교환. 교환은 무조건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래서 양도로 보는 대표 선수가 뭐랬어요, 여러분? 교환 또는 대물 변제랬죠? 근데 여기는 지금 문제는 뭐야, 여러분? 동등 가치 평가랬죠. 그러면 교환하는 물건의 가치가 동등하니까 현금 청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대금 수수 이시 없이 상호 뭐 했대? 교환했죠. 그러면 이때는 쌍방과세죠. 둘 다 과세란 얘기야. 부동산의 교환이니까. 자, 4번. 양도담보 계약의 체결에 따라 자산을 양도했답니다. 이거는 뭐죠, 여러분? 담보 제공했다는 형식상 이전이죠. 따라서 양도를 본다, 안 본다? 안 보는 거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5번, 부담부 증에 나왔네. 부담부 증에서 수증자의 채무 부담부는 무상, 유상. 그러면 요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색을 뺀 부분은 뭐고? 무상. 그래서 부담부 증에는 항상 뭐와 뭐로 나누라, 여러분? 유상과 무상으로 나누랬죠. 지금 물어본 거는 수증자에 뭘 물어봤으니까 채무 부담부니까 유상양도죠. 그런데 만약에 수증자의 채무 부담분을 제외한 부분, 그럼 뭐가 되는가, 이번에는? 무상. 잡으실 수 있겠죠? 예. 4번. 근데 어떤 분이 질문이 왔어요. 11회 때 수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이 확인하셨나 봐. 기출문제가 똑같은데 뭘 수정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예. 하여튼 날카로운 분들이 많아요. 참. 강의가 요즘 강의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뭘 수정했냐고요? 자기가 찾아보니까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뭘 수정했냐? 제가 분명히 고쳤으니까 고쳤다고 그러죠. 뭘 고쳤냐면요. 아내와 남편이 순서를 바꿨습니다. 잘 못 알아들으시네. 1세대 1주택을 1년 보유한 남편의 주택을 이혼 이자료로 아내에게 소유권 지급했다는데 그걸 제가 바꿨다고요, 순서를. 그래서 바꿨으니까 제가 기출문제를 고쳤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가? 수정. 별거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부터 그걸 뭘 수정했냐고 와서 물어보길래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제가. 아씨,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예.
바꾼 건 별게 아니고요. 아내와 남편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요즘은 현실적인 겁니다, 이게. 예. 요즘은 남자가 받습니다. 예. 자, 4번 보죠. 23위 기출문제입니다. 수정했네요. 거주자인 갑이 2015년 중 아래의 국내 소재 상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거주자 을에게 부담부 증여하고 을이 갑에 해당 피담보 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업용 건물의 밑줄 뭘 물어봤습니까? 양도 차익을 물어봤습니다. 요걸 수정했습니다, 제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취득가액을 물어봤습니다. 적어놓으세요. 상업용 건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수정했습니다. 뭐로 바꿨어요? 양도 차익. 자, 그러면 우리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빨리 이거 확인합시다.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은 앞으로 수증자가 갚아야 할 뭐야, 여러분? 채무니까 무상이다, 유상이다. 유상, 갚아야 될 빚이야. 어떤 분이 교수님 나 이거 이렇게 이해가 안 돼요. 난 지금 정말 그분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남이 빚을 떠안았는데 그걸 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분 오시라고 제가 내 빚 앵겨버릴 테니까 꼭 맞아봐야 하나? 유상이잖아, 유상. 그 유상이니까 이건 양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죠. 그리고 그러면 수증자한테 물어야죠. 야, 너 왜 남의 빚을 떠안았냐? 얘가 짱구냐고. 다 이유가 있지. 뭐해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뭘 뺀 거? 채무 인수액을 빼도 남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인수한 거죠. 그렇죠? 그럼 요거는 유상, 무상? 무상. 그럼 요거는 뭘로 가셔야 되는 거고? 증여세로 가셔야 하는 거고. 누구한테? 사례에 따르면 갑이야, 을이야? 누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지금? 우린 그런 게 어려워. 갑이 을한테 준 거죠? 그럼 여기는 누구한테 때려야 돼요? 을이야, 갑이야? 응? 을. 수증자한테 가셔야죠, 항상. 그럼 요거는 누구한테 때려야 돼요, 여러분? 갑한테 뭘로 때려야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 때려야 되죠? 그러면 양도소득세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다 그랬죠, 여러분? 그럼 양도차익은 어떻게 하는 거죠? 양도가액에서 뭐를 빼라고요? 필요, 실지, 취득가액을 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요 수증자의 채무 인수액 얼마라고 했죠? 사례에 따르면? 보니까 상업용 건물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차입금 얼마? 1억 원과 채권채굴 얼마? 1억 2천만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러면 돈을 빌린 금액은 얼마요? 1억이죠. 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한 금액은 얼마요? 1억 2천만 원이야. 은행은 이래. 대출금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 내부 규정에 따라서 대출금에다가 설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하는데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다니던 주택은행은 120% 했어요. 120%. 대출을 이렇게 주면 저당권을 설정할 때 얼마 설정하라? 120% 설정하라니요. 왜? 정상적인 회수가 되지 않고 연체가 됐을 때의 연체 강제 회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몇 프로 설정한가? 120%. 그럼 우리 대출금 얼마쯤 하고 사례에 따르면 1억.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을 얼마 설정했다는 얘기야? 1억 2천만 원 설정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행은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됐을 때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이야? 1억 2천만 원이야? 1억 2천만 원이라고. 그럼 나는 빚을 얼마 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인수한 사람은 얼마를 또 하는가, 은행에서? 1억이죠, 1억. 그러니까 대출금은 얼마 되는가? 채무 인수액은 얼마 되는가? 1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든 거죠. 채권채고 1억 2천만 깔아놔갖고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거죠. 출전 입장에서는. 채무 인수액은 뭐야, 여러분? 1억이지. 돈을 빌린 걸 인수한 금액은 차입금이잖아. 차입금은 1억이고 은행에 대해서 1억을 대출하면서 저당권 설정 금액은 얼마 설정했다는 얘기야? 1억 2천만 설정했죠. 그럼 나는 은행에 빚을 얼마 주고 있는가? 1억이잖아. 돈 빌린 건 1억. 다만 은행에서 뭘 설정할 때? 저당권을 설정할 때 1억만 설정한 것이 아니라 요거보다 20% 더 많은 얼마 금액 설정할 때는 얘기야? 1억 2천. 그래서 은행은 얼마까지 대해서는
1억 2천만 원까지 자기네가 뭘 갖겠다는 얘기야? 우선 변제권을 갖겠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거는 우선 변제권이지 실제 돈을 은행에서 빌린 거는 얼마라는 얘기야, 여러분? 1억. 따라서 양도가액은 얼마로 해야 되는가? 1억이죠. 여기 써져 있잖아. 수중자 채무인수액은 무슨 양도다고? 유상양도. 그럼 유상양도가 얼마로 봐야 되는가? 1억. 자, 여기서 이제 뭘 빼야 되는 거야, 여러분? 취득가액. 자, 취득가액을 보니까 취득 당시 실질가액은 얼마고? 8천만 원이고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얼마래, 여러분? 5천만 원. 그러면 양도소득세 뭘로 계산하는 게 원칙이라서? 실가라고 했잖아. 누차. 양도소득세는 기본이 뭐다? 실가야. 그러면 실제 취득가액이 얼마야, 여러분? 8천만 원이죠? 그럼 취득가액 얼마 잡아야 돼? 8천만 원이죠. 그런데 이 8천만 원을 다 잡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전체 가액 얼마 중에서 증여당시 가액이 얼마랬어요, 여러분?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에서 감정가액이 얼마 나왔대? 5억. 그러면 지금 증여당시 재산가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5억. 이 중에서 채무인수액이 얼마, 여러분? 1억이죠. 그러면 유상양도 비율은 몇 프로예요, 여러분? 20%죠. 따라서 8천만 원 중에서 몇 프로만? 20%만 유상양도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 되는 거고? 취득가액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천만 원에 20%가 얼마야? 8, 26, 1,600만 원이죠? 예.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물어봤어요. 실제 취득가액 얼마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고쳤다 그랬죠? 저는 뭘 물어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도 차익을 물어봤다 그랬죠? 그러면 양도 차익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400만 원이죠.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요? 증여세로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냐고. 증여 당시 재산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수액 1억을 빼라고. 아니 여기서 다 써있는데 왜 이렇게 5억 원에서 1억을 빼니까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억이죠, 4억. 그러면 총 과세가액은 얼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총 과세가액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세가 얼마? 8,400과 증여세로 과세되는 금액 얼마? 4억. 그럼 합하면 얼마야? 4억 8,400이죠. 단순 증여이면 5억. 부담부 증여니까 그럼 줄어들었어? 안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가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 아줌마들이 뭐에 열광하는가? 부담부 증여에 열광하는 거죠. 오늘 이거 처음 하는 거 아니야? 1년 내내 하고 있어 지금. 자 보세요. 표정들이 영 진도를 못 나가게 만드네. 자 당초 갑이 취득했죠. 갑이 취득할 당시에 기준시가는 얼마짜리를? 5천만 원짜리 얼마 주 샀대, 여러분? 8천만 원. 양도소득세는 항상 무슨 계산이다, 여러분? 실가 계산이죠, 실가. 근데 지금 갑이 뭐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을한테 뭐 했죠, 여러분? 증여했죠. 증여니까 이거는 뭐가 나와? 실가가 나와, 못 나와? 못 나오죠. 무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얼마? 증여 당시 가액을 얼마로 했어요, 여러분? 5억. 요걸 뭘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로 봐야 되는 거죠. 집에 갈까? 왜? 여기는 실가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시가야. 짜증나갖고. 난 세법 선생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야, 여기는 샀으니까, 돈 주고 샀으니까 뭐가 나는 거고, 실질 거래가액이 여기는 지금 뭐니까, 증여잖아. 사고 판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실가가 못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여러분? 시가. 그래서 제가 1년 내내 외쳐드리는 게 상속세와 증여세는 무슨 과세를 원칙을 한다? 시가 과세를 원칙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시가로 제시된 게 뭐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감정가로 나온 거죠, 여러분?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단순히 갑이 을한테 무슨 증여하면? 단순 증여하면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과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과세하죠. 물론 얘는 또 뭐도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도 내야 되겠죠. 그렇죠? 몇 프로 내야 되는가?
몇 프로 내야 되네? 3.5. 이거 여러분 다 아시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단순 증여가 아니라 무슨 증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로 가는 거죠. 갑이 을한테 증여하는데 증여 당시에 채무액이 얼마였대 지금? 제시가 됐죠? 채무액 얼마가 있다고? 1억. 이걸 을 보고 인수하라는 얘기죠? 그럼 을이 인수해 안 해? 해야죠. 왜 해요? 1억을 인수해도 얼마 남은가? 4억.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인수한 거죠? 다 여러분 판단한다니까? 아니면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택에 5억짜리인데 거기에 지금 은행 대출금 1억 껴 있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1억을 제가 갚아드릴 테니까 5억 줘 주세요. 좋아 안 줘 여러분은? 여기서 인간성 나오는 거야. 그럼 결론 여러분 을은 이 부담부 증여 조건부 증여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얼마짜리 남겨봤는데 5억짜리 남겨봤는데 여기서 빚을 얼마 인수해줘도 1억을 인수해줘도 내가 앞으로 갚아준데도 얼마 남는 거야 지금 4억.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죠. 봤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여기만 가면 여러분도 어려워해. 5억 중에서 1억이 비중이 몇 프로냐고? 20%. 그러면 4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야? 80%죠. 그러면 결론 냅시다. 전체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1억 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프로고? 20%. 근데 요거는 무상이고 유상이고 유상이고 이 빚을 떠안으라도 얼마에? 40% 아니 80%는 얼마? 4억 원이 무슨 양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요거 때문에 지금 받는 거죠. 그러면은 요 부분에 지금 유상이라고 그랬으니까 양도가를 얼마를 잡고? 1억을 잡고 여기서 항상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부과한다고 여러분? 차이. 그럼 뭐를 빼라? 기본으로 뭘 빼야 돼? 취득가액. 그러면 당초 취득가액 얼마인데? 전체가액이 8천만 원이죠. 그러면 이거 지금 증여받을 때 내가 전체 부담했어? 1억 원만 인수했어. 1억. 그럼 몇 프로만 인수한가? 20%. 그러면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인식해줘야 돼? 20%만 인식해야 되죠. 이해되시나요? 요 전체가액에서 채무액이 비중이 몇 프로니까 20%니까 빼야 되는 취득가액도 몇 프로만 빼줘야 돼? 20%만 빼줘야죠. 그래서 여기는 몇 프로 한 거예요, 여러분? 20%.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러면 8천만 원 중에서 실제 양도가액 1억 원에서 빼야 되는 취득가액은 몇 프로만 인식하라는 얘기야? 20%만. 그러면 취득가액은 얼마를 계산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1,600만 원. 요게 실제 기출문제고 제가 지금 고친 건 저는 이거는 이제 시험에 나왔으니까 이건 다시 또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 그러면 이거 대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죠? 양도 차익. 그래서 제가 일부러 양도 차익으로 그런 거예요. 그럼 얼마 나왔어요, 여러분? 8,400. 그럼 결론 냅시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고? 8,400. 증여세가 과세되는 가액은 얼마고? 4억. 그러면 더하면 얼마야? 4억 8,400이죠. 단순 증여면 얼마인데? 부담부 증여니까 4억 8,400으로 줄어들었죠. 아,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는 이유는 뭐야?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부담부 증여 세부담이 어떻게 된다?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증여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단순 증여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죠. 무슨 증여로 간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 그럼 이걸 채무액을 2억 원을 고쳐봅시다. 채무액을 조건 바꿔봐. 2억 원이 돼. 그러면 전체가액 5억 중에서 채무 인수액이 얼마? 2억. 그럼 남은 가액은 얼마? 3억. 그러면 여러분 채무 인수액이 2억 원이다 가정하면 전체가액 5억 중에서 채무액이 얼마면? 2억 원이면 몇 프로야? 40%. 그럼 무상 양도는 몇 프로야? 60%. 그러면 여기서는 몇 프로 해줘야 돼? 왜?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 되고 8432 3,20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득가액이 3,200이 됐으니까 1억 원에서 3,200을 빼니까 얼마 나오는가? 6,800만 원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 차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총 과세가가 얼마죠, 여러분? 3억 원에다가 얼마? 6,800을 더하니까 얼마 나온가? 3억 6,800만 원. 더 줄어들었죠? 뭐가 커지니까? 채무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얼로 접근하니까 유상으로 접근하죠. 그리고 무상가액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어디로 접근하는가? 매매로 접근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5억 원짜리 5억 원 채무 인수 다 해버렸다. 그럼 100% 유상양도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실제 부담부 증여할 때는 이거를 과세 관점에서 시비 걸지 않게끔 적정하게 조절하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에서 실무 나가셨을 때, 자, 부동산장 갖고 있는 강남 아줌마가 와서 여러분한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다. 입학 기념으로 이벤트 하나 해주고 싶대. 그래서 조그만 거 하나 주겠대. 얼마짜리? 5억짜리. 조그마죠? 요거 하나 증여해 주겠대.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부동산 전문가 단순 증여보다는 세부담이, 단순 증여하면 세부담이 커지니까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다는데 그 부담부 증여라는 게 뭡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면 돼? 제가 학원 1년 내내 수업 들으면서 대답 안 했어요. 그러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예, 마무리할게요. 갑시다. 이제 진로 갑시다. 아유, 너무 길어졌네. 네?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예. 아, 제가 실수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냥 급해갖고 그냥 빨리 끝내려고. 예, 채무액 인수액이면, 예, 양도가 얼마 되고? 2억.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그대로 8천만 원에다가 몇 프로 곱하고? 40%. 그러면 248. 얼마 되는가? 취득, 여기에 8431, 3200이죠? 8430, 3200은 그대로 갔죠? 예, 그 다음에 2억 원에서 얼마 빼니까 3천을 빼니까 얼마 되는가? 죄송합니다. 1억 6,800이 되나요? 예, 그럼 얼마 되는 거죠? 4억 6,800이죠? 예, 죄송합니다. 요거, 예, 지적 잘 해주세요. 4억 6,800, 얼마? 4억 6,800이 되네요.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빨리 나갑시다. 아, 진도 늦었다. 자, 우리 비과세 가나요? 예, 갑시다. 자, 여러분 교재 364쪽 보겠습니다. 364쪽. 자, 요 부분은 뭐 평소에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확인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여기서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 뭐죠, 여러분? 파산 선고 처분. 둘째가 뭐죠, 여러분? 농지 교환이나 분할. 셋째, 그 유명한 1세대 1주택가 부소지. 몇 가지? 세 가지.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랬죠? 현행, 다시 한번 말할게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는 몇 가지다고요? 세 가지. 첫째, 무슨 선고? 파산 선고 처분. 둘째, 농지의 교환이나 분합에 관한 비과세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여러분? 1세대 1주택가, 그 부수 토지죠? 자, 여기 세 가지. 여러분, 거기 여백에다 하나 좀 적어 놓으세요. 시험에 이렇게 아주 쉽게 내려면 출제원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현행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으로 옳은 걸 골라보시오. 묶어보시오. 해놓고 여러분에다가 섞어놓고 물어볼 게 있는 게 뭐냐면 첫째, 8년 이 분필을 좀 큰 걸 끄라고. 조그만 거 집어넣지 말고. 8년 이상 작용한 농지. 그 다음에 농지의 대토. 요거는 여러분 조세특례제한법상 여러분 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얘는 비과세가 아니라 뭐다 여러분? 면제. 면제니까 감면 비율이 몇 프로란 얘기야 여러분? 면제니까 감면 비율이 몇 프로란 얘기야? 100%란 얘기죠? 감면 비율이 100%인 걸 뭐라고 한다 여러분? 면제라고 합니다. 그럼 비과세는 과세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감면은 뭐예요, 여러분? 과세 대상으로 확정돼서 뭐까지 계산하고? 산출세까지 계산하고 산출세에서 몇 프로 빼라는 얘기야? 100% 빼라는 얘기야.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이 감면 면제 규정은 여러분 한시적 규정입니다. 한시적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히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단위로만 존속하는 거야.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속해서 적용할 거냐 말 거냐는 그에 다시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할 거냐, 유예할 거냐, 아니면 그만할 거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면은 반드시 감면해 주십시오라고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세 계산해놓고 산출세에서 100% 감면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감면 안 해줍니다. 그러나 비과세는 아예 과세 대상에서 뭐 한 거니까? 제외한 거니까 별도의 신고 신청이 없습니다. 즉 납세 의무자도 아니다.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은 납세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아두셔요. 납세 의무자가 아닙니다. 납세 의무 자체가 발생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정신고, 확정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 그런데 뭐는? 감면 면제는 납세 의무자라 확정돼서 뭐까지 계산하고? 세까지 계산하죠. 과표에다 세율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면 산출세액에서 100% 감면하라. 그러면 산출세액의 100%를 차감하면 되는 거 50%만 감면해줘라. 그러면 산출세액이 몇 프로? 50%만 차감하면 되는 거죠. 자, 요거 섞어놓고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농지 교환이나 분합은 여러분 이미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여러분. 1번 한 번 나오고요. 2번 나오고요. 그래서 확인만 합시다. 첫 번째 1번과 2번이 모두 충족됩니다, 여러분. 주의사항 1번과 2번 엔드 조건입니다. 엔드 조건. 따라서 첫 번째 교환 또는 분합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익이 큰 가액이 얼마야 된다, 여러분? 4분의 1 이하. 여기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차액입니다. 무슨 가액에 대해서? 큰 가액이 얼마? 4분의 1. 요걸 물어봤습니다. 맨 처음에 나올 때 4분의 1. 엔드.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 중에 하나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여기는 엔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또는. 자, 보세요. 1번과 2번은 뭐고요, 여러분? 엔드 개념이고요. 2번은 지금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죠? 요거는 엔드가 아니라 뭐다고? 또는 이 네 개 중에서 하나에 해당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기역, 니은, 디귿 묶으시고요.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공통점 찾으면요. 기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교환 또는 분합하는 농지. 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 여기는 뭐죠, 여러분? 소유. 기역은 과세권자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니은은 과세권자가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디귿,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어촌 정비법이라든지, 아니, 죄송합니다. 농어촌 정비법이나 농지법, 기타, 밑줄, 뭐, 법률. 그러면 기역과 니은과 디귿의 특징은 뭐죠, 여러분? 얘들의 특징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관련 법률에 의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여러분, 교환은 물론 뭐까지 인정한다, 여러분? 분합까지 인정하죠. 교환 또는 분합이야. 기역, 니은, 디귿은 교환은 물론 뭐까지 인정해준다? 분합. 분합이 뭔지는 다 아시죠? 예,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하는 게 뭐고, 여러분? 분필.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치는 걸 뭐라는 거야? 합필.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 다 변동되는 거죠. 근데 실은 중요한 건 리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리을은 밑줄. 뭐라고 됐어요, 여러분? 거기는 경작상 필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경작상. 그래서 제가 평소 강의할 때도 얘가 시험에 나오면, 2번이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얘를 물어볼 거다. 기역, 니은, 디귿과 리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첫째, 기역, 니은, 디귿은 국가 등이 하거나 또는 법률이 한 강제성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는? 교환은 물론 모두 있다. 분합. 그런데 요거는 뭐라고 써요, 여러분? 뭐라고 써? 경작상 필요. 이거 누가 필요로 하는가? 예, 농지 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사입니다. 여기는 강제성이 아니라 임의성을 말하는 겁니다. 니들이 원해서 하는가? 자, 여러분이 지금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는데 아저씨가 해서 하는가? 그냥 내가 해서 오는가? 진짜? 아저씨가 시킨 거 아니에요? 아, 우리 집은 시켜도 안 해. 안장한다. 아, 이 왼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확 위자료 받아봐, 나도 한번.
자, 여러분 여기는 뭐야? 강제성을 띠고 있다는 게 특징이야. 강제성. 국가 등이 개입되거나 법률이 한다. 근데 여기는 경작상 필요, 누구가 필요라는가? 농지 소유자가 원해서 하는가 이거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잘 보셔야 돼요. 오로지 뭐만 있다? 첫 번째. 교환만 있어요. 뭐가 없어요? 네, 분합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and 여기는 반드시 니들이 원해서 하는 거니까 뭐 들어가 있다? 사후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후 관리. 이게 조건이죠. 강제성을 띠고 있을 때는 사후 관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리을을 물어보면 출전이 이걸 금지일 수밖에 없어요. 아,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걸 물어봐야지. 차이가 안 나는 걸 물어봐서 뭐 하냐고. 뭐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사후 관리.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자, 일반적으로 이 세법은 사후 관리 들어가면 몇 년 했죠, 여러분? 5년이라고 했죠. 제적 기간 기본. 근데 여기는 비과세 요건이 몇 년? 3년. 그래서 교환위에서 취득한 어디에서? 신농지. 교환위에서 취득한 새로운 농지에서 몇 년 이상을? 3년 이상을 어떻게 된다, 여러분? 제촌 작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세요. 갑과 을이 서로 농지를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교환 시점은 이 시점이에요. 근데 이 교환할 때 비과세를 적용하려면 앞으로 몇 년을 더 지켜봐야 되는가? 3년 이상을 어떻게 되는가? 제촌 작용의 요건이 충족되는 거죠. 근데 지금 과세 여부는 언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때죠. 이 교환을 양도로 보면 이 교환한 날에 뭐 한 걸로 봐야 되니까? 양도한 걸로 보는데 요때에 양도로 보겠다, 아니, 비과세 해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뭘 해주고? 비과세 해주는 거죠, 일단. 일단 요거를 충족할 걸로 예정해놓고 일단 뭐 해주고? 비과세 해주고 지켜보는 거죠, 세무서는. 몇 년을? 3년을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3년 이상 계속 제촌 작용하면은 끝. 근데 3년 이내 제촌 작용을 뭐 하면? 못하면 요거 했던 거 뭐 해준 거? 비과세 했던 거 뭐 해야 되는 거야? 취소. 그리고 뭘로 들어가는가? 추징 들어가는 거죠. 우린 이걸 뭐라 했죠, 여러분? 당초 비과세 받았다가 비과세가 취소돼서 과세 물건을 바뀌는 걸 우리는 과세 물건의 상태 변동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뭐를 먼저 해준다? 비과세를 먼저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 이 교환할 당시에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대신 과세 관점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몇 년 지켜보겠다? 3년 지켜보마. 니네가 원해서 하는 거죠. 니네가 원해서 했으니까 그 원한 목적대로 최소한 몇 년을 하라는 얘기, 여러분? 3년을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셨나요? 예. 그런데 3년이 경과되기 전에 이 농지가 협의 매수나 뭘 당하는가? 수용을 당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여러분 협의 매수나 수용을 자발적, 강제적? 강제적 징수해버리는 거죠? 그렇잖아. 그럼 이거 나한테 3년을 작용 못한 게 나한테 규칙 사유가 있는 게 아니죠. 이렇게 3년 이내에 협의 매수나 수용을 해서 뭐가 되면은 양도 갈 때는 이때는 3년 이상 제촌 작용한 걸 본다, 안 본다? 본겠죠. 봐야죠, 이거는. 이해하시죠? 예. 여기까지가 나왔죠. 여기까지. 요게 3년이 경과하기 전에 협의 매수나 수용을 당했다. 그러면 3년 이상 제촌 작용한 걸 봐준다, 안 봐준다? 봐준다. 왜? 자발적이니까, 강제적이니까. 강제적. 니네가 수용하겠다고 수용한 거니까. 근데 올해 여기가 개정됐죠. 뭐가 개정됐죠? 제촌 조건이 바뀌었죠. 올해 개정됐죠? 제촌이라는 것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또는 연접지, 소재지는 아니더라도 인근한 연접 닿고 있는 시군구가 아니라 군읍면이죠. 또는 직선거리로 종전 작년까지 몇 킬로 했던 것이 20킬로 했던 것이 이게 올해 바뀌어갖고 몇 킬로? 30킬로이네. 범위를 조금 어떻게 준가? 넓혀준 거죠. 자, 요거 하나 체킹해 두시고요.
그리고 작용이라는 것은 우리 세법에서 말하는 작용은 최소한 2분의 1 이상은 본인이 경작하는 걸 말합니다. 이 요건을 어떻게 돼? 반드시 충족해야 됩니다. 3년도 중요하지만 3년 이상을 재춘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말 농장이 돼. 주말 농장. 을이 이제 어디로 왔어? 서울에 왔어. 서울에 와갖고 주말에 내려가서 이거 하는 거야. 그럼 주말 농장은 농지를 봐요? 안 봐요? 농지법상 농지를 봐요? 농지법상 주말 농장도 농지야? 예, 물어본 놈이 나쁜 놈이죠? 네가 얘기를 해줘야지 시켜. 우리한테 물어보냐? 이 자식이 말이야. 참네. 죄송합니다. 예. 자, 여기까지 한번 좀 보시고요. 아직 얘가 또 시험에 나온다면 여러분, 시험에 또 나온다면 딱 이제 하나밖에 없어요. 뭐 물어볼 수 있는 거냐면 어디 갔어? 농지. 여기 와 있네. 여기서 말하는 농지는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나 조특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일반적으로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사실상 뭘로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답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답만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취득세나 재산세에서 이 농지와 요건이 같다 다르다는 겁니다.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첫째, 공부상 지목이 반드시 전답, 과수원, 그리고 목장용지까지. 그러면 이걸 조금 제가 정리해 보면은 자 볼까요? 취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일단은 공부상 지목이 뭐여야 돼요, 여러분? 전답, 과수원, 그리고 어디까지 온다, 여러분? 목장용지까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알죠? 어디에서는? 재산세에서는 농지는 전답, 과수원만을 말하고 뭐는? 목장용지는 농지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는 관계가 없이 뭐만을 말하고? 전답만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뭐만 하면 돼? 사실상. 그런데 지방세에서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이 조건을 충족해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고도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상. 전답, 과수원은 뭘로 사용되고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돼야 되고 목장용지는 실제 뭐로 사용되는 거죠?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범위는 어디가 더 엄격하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지방세가 좀 더 엄격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실무 나가시게 돼서 나는 농지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분 농지는 세법상 우대 대상이다, 규제 대상이다. 우대 대상이겠어요, 여러분. 세법에서 농지 우대상 한번 쭉 뽑아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뽑아 놓으셔 놓고 이게 매매했을 때, 보유했을 때, 양도했을 때, 그래서 취득세에서 혜택, 재산세에서 혜택, 양도했을 때 양도세 혜택 그런 걸 한 번 정도는 반드시 뽑아 놓으셔야죠. 내가 농지를 취급하겠다면은. 자기가 농지를 취급하는데 세법상 농지에 대한 각종 감면 혜택 규정을 본인이 모르면서 취급하면 안 되지. 그래, 일단 시험에는 합격해놓고. 그래. 그건 나중 문제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거예요. 자,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가죠. 다 아시죠? 밑줄 확인합시다. 1세대가. 자, 1세대가 양들 현재 국내 몇 주택을? 1주택을. 셋째, 몇 년 이상 보여야 된다, 여러분? 2년 이상을 보여야 되는 거죠. 이것이 기본적인 비과세 요건이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돼? 반드시 모두 충족해야 되죠. 올 충족. 자, 저는 엄청나게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게 이거죠.
충족을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서 충족하고 있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죠. 어느 시점에서만 충족하면 된다 여러분?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만.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각각의 요건에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각각에는 뭐가 있다, 여러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전통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2년 이상 보유의 예외 규정과 1주택의 예외 규정이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비과세에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짜투리를 물어보는 분들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죠.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단 가로 열고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됐을 때는, 즉 당초 취득할 때는 비거주자였지만 그 후에 뭐로 바뀌었다 여러분? 거주자로 바뀌었다. 이때는 2년이 아니라 종전과 똑같이 몇 년? 3년. 근데 저는 생각할 때 여기까지는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몇 년이야 여러분? 기본이 2년 이상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해준다는데 이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비과세 안 해주는 경우. 그게 바로 동그라미 1, 2, 3, 4, 5 묶으시고요. 동그라미 1, 2, 3, 4, 5죠. 아니 364쪽 맨 밑에. 찾으셨어요? 박스. 단 다음의 경우는 제외돼 있잖아. 묶으시고요.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는 얘기죠.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요.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첫째 1번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단 도시 지역 바깥이면 몇 배 여러분? 10배를 뭐하는 토지? 초과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기준 면적은 몇 배까지고 5배 또는 10배까지만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를 뭐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했죠. 기준 면적 초과 부수 토지. 주의사항 여러분, 어떤 분이 자꾸 왜 실무 얘기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어차피 학교에서 나갈 건데 안 나가? 그냥 여기 에듀프레 평생 회원이야? 평생 회원증 발급해줘? 요기야 그거는. 그죠? 예. 그럼 여러분 실무 나왔을 때 내가 주택을 양도할 때 주의할 게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죠. 근데 전원주택같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넓은 데 있잖아 여러분. 그런 거는 주의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런 거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 기준 면적 초과하는 부분은 비과세를 안 해준다는 걸 여러분이 멘트는 해줘야 되죠. 그래 여러분이 어떤 과실이 없어지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다 아시죠? 밑줄 양도소득세 제일 나쁜 놈 누구야? 미등기 양도죠. 미등기 양도 나쁜 놈입니다. 이놈은 미등기 양도. 양도차의 전액과세죠. 무조건 전액과세입니다. 그리고 적으세요. 참조. 미등기 양도 참조. 376조. 376조 적으시고요. 376조 한번 잠깐 볼까요, 여러분? (376조) 오면은 미등기 양도 있어요, 여러분. 미등기 양도. 여러분 7월달 8월달에는요 압축시켜야 돼. 압축시켜야 돼.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적어놓은 걸 한 곳으로 몰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면 9월달 10월달 마무리가 확실하게 돼. 근데 이걸 모아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막 봐야 할 것만 이렇게 쌓여 있잖아. 여러분 좀 벌써 여기 책장 열어봐. 봐야 할 게 이렇게 쌓여 있죠. 예. 자료상이 돼갖고 벌써 이걸 자료상이라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 마무리 못해서 여러분 7월달, 8월달에는 각 과목별로 한 곳을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 하는 건 뭐 잡아놓고 나는 핵심으로 날 거야. 아니 난 기본서로 갖고 갈 거야. 그러면 한 곳을 가지고 거기다 다 옮겨놔야 돼. 그래서 막판에 그것만 계속 어떻게 해야 돼? 보셔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넓히면 안 돼. 이제 7월달, 8월달에는 압축해서 하나로 세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합격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마무리 역시 잘해야 되죠. 마무리 잘해야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되면 게임 끝나는 거야. 마무리 잘하려면 언제 여러분? 8월, 9월, 10월이죠. 거기에서 언제? 7, 8월 달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놔야 되죠. 7, 8월 달에. 그러니까 우린 여름 휴가 있어 없어? 없어. 바닷가에서 걸리기만 해봐. 그냥 빠뜨려버려. 내가 순찰해. 자, 그래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꾸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넓히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자, 지금 376쪽을 보자는 이유는 바로 여기 반가로 3번 불이익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별표 2개, 3개 쳐도 상관없어요. 자, 결론 이게 미등기 항도는 불이익이죠. 너 미등기 항도면 예, 첫째 뭐 안 해준다? 비과세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도 안 해준다? 설사 감면 면제 대상이라 혜택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남들은 3년 이상 보행을 뭘 받는데 장기 보유특별공제 그것도 못 받을 뿐 아니라 무슨 공제도 안 해줘? 얘는 기본 공제도 안 해줘. 따라서 이때는 장기 보유특별공제도 안 해주고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안 해주기 때문에 미등기 양도일 때는 그냥 양도차익이 그대로 뭐가 된다 여러분? 과표가 됩니다. 그렇죠? 적어놓으세요. 결과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를 적용하지 않은 결과 그냥 얘는 양도차익이 나면 그게 그대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율 제일 무서운 거죠. 몇 프로 때려 여러분? 70% 때려요. 제일 높은 세율이야.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고 높은 세율은 90%짜리가 하나 있죠. 90%짜리가 바로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비실명 금융예금 이자를 지급할 때는 90% 원천 징수하죠. 그럼 소득세가 90% 부과되니까 못 쫓아야 돼. 지방소득세 요 90%의 10% 상당액만큼 지방소득세 때리죠. 자, 제가 지방소득세 부가세를 해서 독립세를 했어. 독립세를 받겠다고 그랬죠. 계속 조세 총론부터. 그럼 총 몇 프로 때리는가? 99%지. 뭐 하면? 비실명. 어디서 받으면? 은행에서 받을 때는 은행에서 99% 떼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이거 70%야. 그럼 몇 프로 떼는가 결론은 얘는? 77% 떼는 거죠. 한번 맞아보실래요? 예. 그래서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근데 주의합니다. 1번, 적용상의 1번. 미등기 양도라더라도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는 실지 거래가액이나 지준시가로 계산하나 다 필요경비는 계산해준다 안 해준다? 해야 됩니다. 필요경비. 그래서 1번 실지 거래가 양도 차익 계산할 때 실제 필요경비를 실지 양도가에서 차감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차감해야 됩니다. 기준시가 양도차익 계산할 때도 필요경비 계산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일반적 공제에 비해서 10분의 1로 어떻게 한다? 줄어든다. 여기 두 가지 묶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비과세 여기 마무리합시다. 364조 다시 옵니다. 자, 비과세 배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뭐랬죠 여러분? 허위신고죠. 허위신고. 3번은 뭐로 말한다? 허위신고. 이게 2013년인가 2012년인가 2013년 2014 올해가 몇 년이죠? 2015년 2012년인가 2013년 헷갈리네. 자, 3번 무슨 신고죠 여러분? 허위신고. 개정되자마자 곧바로 나왔죠. 그래서 무슨 신고하면? 허위신고하면. 거기서 허위신고라는 것이 거기 나왔죠.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 밑줄 하나. 그리고 실질거래가액 밑줄 하나. 요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거래가를 뭐 했대 여러분? 다르게 적였대. 다르게야. 적게 적은 경우가 아니라 다르게 적은 경우야. 그러니까 다르게 적였다는 것은 따오는 물론이지만 뭐까지 잡아내겠다는 얘기 여러분? 어까지 잡아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결론. 뭐도 안 해주고 비과세도 안 해주고 뭐도 안 해준다? 감면 등 혜택도 안 주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비과세를 받았는데 얘가 허위 신고했죠. 비과세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자, 지금 이 사람이 갑이 을한테 매매하는 거죠.
근데 얘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보유했어. 그럼 뭘 적용받아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뭐라 그러냐면 어차피 당신은 뭐니까 비과세 받으니까 계약서 조금 뭐 하자는 얘기야? 다운 계약서 쓰자. 또는 뭐 쓰지 여러분? 업계약서 쓰지. 당신 이래나 저래나 뭐니까? 비과세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운 계약서나 업계약서 썼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되면 적발되면 이거 비과세 했던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취소하겠다는 얘기죠. 추징하겠다는 얘기죠. 자, 이때 적용되는 세액이 나왔죠. 그게 시험에 나왔죠.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당초 비과세 받은 세액에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을 때의 과세 시의 산출세액을 계산해보고 세액을 계산해보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질 거래가액의 차액 요 두 놈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놈을 작은 놈을 뭐 한다? 뺀다 라고 했죠. 요게 시험에 그대로 첫해 요거 신설되자마자 요걸 그대로 물어봤어요. 상당히 이거 나올 줄은 예상했는데 나올 걸 예상을 했는데 이걸 물어볼 줄은 솔직히 예상을 못했어요. 설마 첫해 때 여기까지 물어보겠어? 근데 이걸 물어봤네요. 그래서 또 나올 가능성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허위신고 자체는 비과세 배제 대상이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나오려면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계산 문제. 그거는 나중에 우리 예상 문제에서 대비하기로 하고요. 자, 4번. 밑줄 고가주택. 저는 개인적으로 고가주택을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실무와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야? 9억 원 초과. 근데 이게 왜 제가 제일 좋아하냐면 고가주택은 전액과세다, 안분계산이다. 안분계산.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출전이 매우 좋아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시험에도 나왔고요. 또 나올 수 있는 거죠. 절대 놓치면 안 되죠. 근데 가끔가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고가주택은 무슨 요건 충족했을 때야? 비과세 요건 충족했을 때만 고가주택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비과세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고가주택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고가주택일 때는 언제 때만 의미가 있다?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이야. 그런데 걔가 무슨 주택이라는 얘기야?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무슨 계산하라 여러분? 안분 계산하라. 어렵지 않다. 양도가액에서 얼마를 뺀 거 무조건? 9억. 이거 9억을 놓치면 안 되죠? 이거를 뭘로 나누라 여러분? 양도가액으로 나누면 요만큼만 뭐해서 안분해서 요만큼만 양도차익 계산하고 과세하고 요 양도차익 과세된 요만큼만 뭐 해줘라?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해주라는 얘기죠. 그러나 주의사항 무슨 공제는 기본 공제는 기본 공제는 어떻게 한다? 전액 공제 준다. 자,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은 무슨 계산한다고요, 여러분? 안분 계산. 이때 이 안분 계산은 어디에 적용한다고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와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할 때만 뭐 하고? 안분 계산하고 기본 공제를 할 때는 안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냥 전액 공제 해주는가, 여기는?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가주택은요, 이것밖에 없어요, 의미가. 이걸 빼버리면 고가주택에 대한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고가주택은 안분 계산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5번, 1주택 밑줄 하나. 그 다음에 주택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밑줄 입주권. 그럼 맨 밑에 5번. 그럼 우리 입주권도 뭐로 본다? 주택. 결론 몇 주택제로 본다는 거? 2주택. 그래서 원칙은 비과세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옆에다 넣으세요. 단 예외 있음. 옆에다가 단 예외 있음 하는 경우 옆에다가 여백 있죠? 단 뭐 있다? 예외 있음. 비과세 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그게 더럽게 많아. 너무 많아서 시험에 못 나와.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일을 하실 때는 그거 반드시 알아두셔야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10분 쉬겠습니다. 좀 늦어졌네요.